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제천시의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북도당 여성위원회는 금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성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준비한 충북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 참여 확대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많은 내빈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에 올릴 적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위해 많이 헌신하고 노력해 주신 박희남 충북도당 여성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충북도당 노인위원장이신 남봉현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문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고문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창규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장현 고문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도당의 부위원장이신 허창원 부위원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충진 충북도당 부위원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상무위원이신 박덕호 상무위원님도 시간을 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당 대변인 맡고 계신 이재숙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태 도당 대변인님도 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의원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성 청주시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기동 청주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동순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현숙 청주시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충주시 이회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인군에서는 김도화 의원님 참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찍부터 김기복 진청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는 저희 신승주 충북 민사호 대표님 자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락하니 조금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다음으로는 우리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임원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이수계 고문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유정 부위원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희 부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은숙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여성위원회 실무를 맡고 계신 이은영 사무부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실수를 했네요. 차순애 의원님 소개를 잊었습니다. 차순애 의원님. 다음은 청주시 여성위원장이신 곽혜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은군 여성위원장 맡고 계신 조윤희 위원장님도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홍보소통을 맡고 계신 정필순 홍보소통위원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에 올리고 싶지만 미처 모두 소개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고 행사 중간중간에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힘써주시고 도움을 주신 박희남 여성위원장님과 충북도당 여성위원회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토론회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의 격려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남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의 격려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내빈 소개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 상군의 이모선 국회의원님의 아내 되시는 이경애 사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송기섭 진천 군수님 사모님이신 조명환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지역구라고 이렇게 응원차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여성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세우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여성위원회 이수계 고문님, 또 최정희 고문님 감사합니다. 남봉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또 지금 방금 소개드린 송기석 군수님 사모님, 이모선 의원님 사모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발제를 맡으신 임정규 소장님과 토론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또 소개해서 빠뜨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충북 여성재단의 유정미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남성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나 강연회를 할 때는 우리 여성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들만의 그런 토론회나 강연회가 아니라 우리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니까 남성분들 많이 참석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뭐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준비달라고 오늘 그 충북도당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충북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 참여 확대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개최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기남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양성 평등, 양성 평등하지만 많이 낮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평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 시험 봐서 들어가면 공무원들 보면은 여성들이 한 50%가 넘어요. 특히 교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가 군청이나 의창소 같은 데 가보면은 여성분들이 한 거의 50%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출직, 소위 우리 시의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 등등은 아직 여성분들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 극소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비례를 나오셔서 비례대표로 이제 의원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먼저 선거 때는 지역구로 나오셔서 당선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충북에도. 그렇지만 아직 선출직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의 용기가 없는 건지 여하튼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8개월 남은 우리 지방선거에서는 여성분들이 좀 용기를 내셔갖고 비례도 좋으시지만은 지역구에 나와서 한번 남성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좀 결해봤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오늘 여기 이모선 의원님 사모님, 송기석 군수 사모님, 우리 박기남 의원의 음성 출신이다 보니까 두 분 군수님 또 국회의원 사모님 이렇게 오셨네. 저도 역시 중부상군의 박기남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도 상설위원회가 15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노인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은 공모를 해서 선출을 받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박 위원장님이 좀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축사에 대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이수계 고문님의 격려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숙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부탁받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오송 참사 청문회 국정조사 등등 바쁘셔서 한 분도 아마 못 오시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도당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평등사의 실현이라는 건 우리 여성과 남성과 여성이 경쟁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사회가 실현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사실상 제도의 정착 이전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여성특별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제도와 정책들이 성평등 정책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했죠.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우리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하자라는 부처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회복되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도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토론자들을 보니까 우리 임원정규 박사님은 사실상 이 분야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전문가이시거든요. 이렇게 주제 발제를 해주시고 특히 장우정 선생님, 정선희 소장님, 김경민 센터장님, 김현정 센터장님, 컨설턴트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동안 제도의 정착 이전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발벗고 뛰셨던 분들이 그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우리 민주당 내에서 우리 남봉현 노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성 정말 그 당원 동지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책과 제도가 개선이 되고 우리 사회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 성평등 사회가 실현된다고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남봉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그들의 의식화된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정당 내의 성평등, 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박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시게 주신 이수재 본인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인사 말씀은 여기까지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 손피케 퍼포먼스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모두 들어주시고요. 내빈 여러분께서는 제가 여성의 힘 하면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제가 성평등이라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될까요? 네. 여성의 힘, 민주주의의 완성, 성평등이, 민주주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해야 될까요? 이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힘, 민주주의의 완성, 성평등이, 민주주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 내려놓으셔주시고요.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고 토론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님이신 박희나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으셔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사회와 질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 주제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 참여 확대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실 임정규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정규 박사님께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연구소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까요? 다음으로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적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성별 영양평가센터의 장우정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여성인권 상담소 늘봄의 정선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김경민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성별 영양평가센터의 김현정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 발제 이후 각 토론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기반으로 발표하고 이후 각 패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들의 자유토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그러면 먼저 지방의회와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 참여 확대의 의의와 과제로 임정규 박사님의 기조 발제를 드리시겠습니다. 박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적상 이름 임정규고요. 여성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엄마성을 같이 써서 임원정규라고 인사를 드리면은요. 또 어떤 분들은 임원이냐고 물어보고 정규직이냐고 물어봐서 네, 계약직으로 네, 직장이 충북여성재단 네,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방소동에 있어요. 충북여성재단에 전에 이제 사무처장 하고 지금 이제 끝나고 지금은 제가 이름 하나 줬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살림 연구소라고 해서 이름 붙여서 1인 연구소로 네, 오늘이 두 번째 활동입니다. 네, 임원정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선거 앞두고 내년 선거 앞두고 늘 여기 선거는 멀리 있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최근에 몇 개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성의 정치 참여 내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출마를 준비하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오늘 공론화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례대표로 여성들이 진출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당직자로 들어갔어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가 당직자로 들어가서 여성 당직자로 해서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공모하고 그리고 이제 출마를 할 때 비례대표로 나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청년과 여성이 고민을 했어요. 실제 왜냐면 이제 선거는 돈과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지 비례대표 이 헌금이 특별당비가 얼마일지를 막 계산을 했나 봐요. 그리고 지역구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하려면 일단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 진입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비례대표 특별당비가 몇천만 원이라는데 나 그 돈 없어. 차라리 지역구로 나가가지고 그거 환불받는 게 뭐죠? 다시 15% 이상 하면은 돌려받는 거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아는 분이 제가 약간 좀 말이 빠르죠. 천천히 가야 되는데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래요. 드릴 말씀이. 그랬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은 아니었는데 또 다른 지역의 비례대표 의원님이 이제 들어갔어요. 의정활동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2022년에 들어가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정당에서 제명당했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비례대표로 남자 시의원의 부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비례대표를 받고 들어가는데 특별당비를 얼마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1년 월급을 요구했어요. 8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비례대표 들어가서 당선돼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1년에 줄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안 줬는지 못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또 어떤 분은 시의원 비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때 그 다음 선거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이제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선대위원장도 하고 대선에 탄핵부터 대선까지 6개월을 열심히 뛰다가 이분이 정말 속성, 유방암 3기가 됐어요. 그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정말 정당활동만 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유방암 속성 3기로 와서 물론 이제 전이가 되지 않았고 이 속성 3기가 나쁜 유방암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성격이 나쁜데 뒤끝이 없대요. 그래서 전이가 안 된다고. 저 항암 치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년 선거 포기. 제가 아는 분은 20년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 네 비례대표 1번 받았죠. 그래서 비례대표 받고 4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역구 공천을 나가라고 할 때 다른 정당하고 이 정당하고 여성 후보 둘이 경쟁시켰어요. 이분이 됐어요.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것도 지역구로 옮겨가지고 왜냐면 국회의원께서 거기 나가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됐어요. 그래서 3선까지 했어요. 여성 의장까지 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 의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이면 국회의원으로 도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 의원들의 또 하나 유리천장이 있더라고요. 결국 위에 있는 남자 국회의원이 계속 버티고 계시니까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4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22년도에 구청장 공천을 달라고 했어요. 또 못 받았어요. 20년을 그렇게 여성 정치에 이 사람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다른 정당으로 가셨어요. 그런 인재를 결국은 유리천장에서 뺏겼던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보니까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우리 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년 선거 앞두고서도 여성들에게 이런 동과 조직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문화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이제 22년 선거에서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이 다 16개 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님이 다 남성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파란 나라를 뭐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서 광역단체장 남성만 파란 나라를 보 여성 정치 발전 없는 해서 제가 노래를 하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젠더 정치를 봅시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성평등은요 모르면 손해예요. 지금의 성평등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르면 마이너스. 제가 이 활동 한 25년 했는데요. 이 성평등의 가치는 내 삶이든 우리 지역 사회든 우리 정당이든 플러스면 플러스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성희롱 성추행 사태가 난 정당이 어디죠?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복귀를 하셨는데 이런 어떤 젠더 문제를 막 보는데 이분이 정말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쉽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얘기예요. 야 그렇게 사서로운 것 같고? 라고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분은 또 어떻게 됐어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당했잖아요. 네. 당원정지예요? 보니까는요 지금은요 얘는요 사서롭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녀를 두실 때 딸을 두신 분 있어요? 20대 딸 혹시 20대 딸 30대 딸 40대 딸 네 선생님 딸들을 잘 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식들 잘 펴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뀌고 있냐라는 거예요. 특히나 정치 문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의사결정의 아주 대표적인 게 정치판이에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1명의 여자가 9명의 남자한테 이걸 바꾸자 그래요. 듣지도 않아요. 2명의 여자가 8명의 남자한테 이걸 바꾸자 그래요. 야 니네끼리 3명의 여자가 7명의 남자한테 바꾸자고 해요. 아우 뭔데 얘기나 좀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소수의 의견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계질량 마지노선이 30%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적어도 30%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국회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여성의원 비율이 몇 프로죠? 비례 포함하고 지역 그러니까 똑 떨어지게 60명 20%예요. 니네끼리 해봐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 니네끼리 해봐라고 했던 국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합심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 20%도 내면 같은 20%가 아니에요.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에서 5개 기초자치구의 여성 의원 비율이 50%를 넘었어요. 센스예요. 5개 구에 3개 지역은 여성이 의장님이셨어요. 자, 또 하나 문제죠. 그렇다고 여성의 문제가 나아졌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과 정기적인 교육과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성이든 남성 의원이 계실 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여성으로의 시대는 이제 또 넘어가기 시작하는. 근데 여성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면요 지금은 청년 정치로 이게 또 이 프레임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지역에 이제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청년과 여성은 경쟁의 상대는 아니에요. 근데 여성 청년이 더 지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구 위기 지역의 89개 지역의 충북은 6개 지역이죠? 6개인가 7개인가요? 인구 위기 지역이라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는 인구 관련한 책을 쓴 인구 정책, 인구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보니까는 인구 정책은 여성 정책이래요. 인구학은 여성학이래요. 유럽 연합에서는요 못 사는 지역은요 경제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이 낙후 지역이 아닌데요. 젊은 갈기 여성이 떠나는 지역이 낙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 내년에 뭐 하셔야 돼요? 지방선거 모든 선거의 첫 번째 의제는 애를 안 낳는 저출산 여자가 애를 안 낳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을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대전에 저 대전 살아요. 그래서 대전에 민주당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 후보하고 0.2% 앞서고 있어요. 전 시장님이세요. 제가 화가 났어요. 왜? 아니 대통령 프리미엄을 그렇게 갖고서도 0.2%밖에 이기질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 이제는요 선생님 대통령 잘 뽑아놨잖아요.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똑똑한 후보들이 나와야 될 시대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먹고 들어가면 안 돼요. 형님 정치 아직도 줄 서가지고 학연, 혈연, 지연, 흡연 이거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성숙하셔야 돼요. 왜? 대통령이 하루 종일 일한대잖아. 대통령. 근데 여기는 누가 더 못해? 챗 GPT가 못해요. 세상의 정보가 넘쳐 흐르는데 여기는 어려울 일 없어요. 네이버, 유튜브 넘어섰어요. 검색하는 것만 배워도
제가요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거 자료를 막 조금 다듬었어요.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거를 선관위 들어가서 22년도 여성 지방의 여성 의원 비율 이거 못 찾아요. 바빠가지고 로그인 해야 되지. 이거 언제 또요? 챗 GPT한테 22년 여성 지방의 여성 의원 딱 나와요. 충북도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덜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환경이 좋아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가 뭔지 아세요? 두 글자? 편견. 그쵸? 얘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은요 성평등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원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여름인데 겨울스럽게 신고 다니고요, 겨울인데 여름 내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거나 애가 보이거나 애 엄마가 보이면 이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 정당원들은요 곳곳에 건강한 시민성을 가진 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민을 키워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지. 저는요 하나는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 문제죠. 있는 청소년이 딴 지역으로 안 나가게 해주셔야죠. 그 정책 해주셔야 돼요. 인구위기 정책이 모든 공약의 첫 번째, 거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즐겁게 살지. 예를 들어요, 괴산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학원 갔다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버스 기다려야 돼. 어디 가서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충남 당진에 가면요 수다벅스 있어요. 스타벅스 아니에요. 수다벅스. 벌써 상호점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시장일 때 생긴 거예요. 애들 가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럼 저같이 여성단체 일했고 여성정책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성교육 교구로 갖고 노는 거 갖고 들어가죠. 일거리 만들어야 돼요. 제가 당진에서도 여성 친화도시 3년 하면서 먹산이 좀 잘 사는 집이에요. 여성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생존 문제와 어떻게 삶의 질을 누릴 것인지를 좀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으면 그거 우리 공약 이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일거리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딱 여성 의원님이 지휘하더라고요. 월급 5천만 원, 4천만 원 갖다가 주는 연봉 전문가 데려다 놨는데 여성 친화도시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몇천 갖다 들여놓고 쓰는 돈이 3천이 안 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성평등이 여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연도에는요 도의원님 현안 사업비랑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3억 5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당진에는요 도의원님들이 4분이 계셨어요. 정말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둘, 정의당 한 분, 국힘 한 분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원님한테 여성들하고 몰려가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4분이면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1억씩 4개. 사업을 달랐죠. 그랬더니 또 여성 의원님이 딱 찾아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1억 더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억 6,800 받았어요. 의원님도 도의원님 현안 사업비 5억,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나머지 몇 억 해가지고요. 그 돈으로 여성의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제가 그래서 당진에서 시의원 재선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이번에 도의원 도전한대요. 근데 아까도 오전에 충남 가서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요. 와, 여자 의원님, 우리 내가 아는 이런 젠더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님이 도의원 된다니까 벌써 할 일이 너무 많아. 요구할 게 너무 많아. 이거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 막 하고 있었어요. 당진에 어떤 남자 의원님은 이 재선 의원님을 너무 싫어요. 그리고 또 여자 비례를 같은 정당인데 맨날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성신문사에다가 그 의원님이 제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신문사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국의 의원님들이 하도 성 문제가 많아서 이건 기사가 되지 않는다. 이게 웬 말이야. 의원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연예인이 공인이 아닌 거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이 공인이에요. 특히 당원은 내가 공인으로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살릴지. 살림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삶이에요. 365일 24시간 특수노동이에요. 휴가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역을 살리는 전문가분들이 그 역할을 곳곳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할 때, 지금은요 교수가 많아서 잘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현장 출신이잖아요. 지금은요 바느질러 전문 용어요. 붓으로 빼야 되잖아요. 정당원들이 평소에 뭐 하세요? 붓을 빼는 일을 하셔야죠. 그냥 권리당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바느질러가 되시는 역할로서 그 중심이 의원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현장을 많이 볼 때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냐면요. 야, 의원님의 심정으로 지역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의원님이 다 다니셔야 되는 거를 이런 다른 사람들이 다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야.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그분이 권리당원 몇천 장, 몇백 장 남편이랑 퇴직하고서 농협 퇴직하고서 엄청 많이 만들었대요. 그리고서 돈도 다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공천이 됐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대요? 이쁜 언니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이쁜 언니가 되는. 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수적 증가만 이제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국가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좋은 잣대는 그 지역의 여성의 정치 참여의 비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직과 자본의 문제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니까는 충북도 아직도 니네끼리 해, 너 혼자 해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나가가지고 때로 출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성단체 대표님 출신으로 해서 정책 영역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이런 얘기 나와요. 혼자 자기 정치하냐고 바쁘다는 거예요. 같이 협심으로 해서 좀 합해가 저는요. 혁신의 뜻이 뭐예요? 혁신의 뜻은요. 실패를 해도 좋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나는 충북도당이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험을 우리 여성 정치를 갖고서 하면 어떨까라는 걸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성 정치의 유리천장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구조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개인적인 장벽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여성의 정치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 맨날 이래요. 저 같은 사람 모셔가세요. 저 같은 분 데려가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대전에 기초자치구의 사무국장님이 야 그래서 너 연락 안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 위원장님이 저랑 같은 아파트 라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애 키울 때, 애 어렸을 때 키울 때 제가 맨날 이랬거든요. 의원님 의정활동하는 거 지켜보고 있어요. 맨날 이랬었거든요. 여성단체 활동하면서. 누가 됐겠어요? 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쁜 언니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가야 돼요. 만약에 출마하고 싶어. 제가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래도 열심히 현장에 이미 하셨던 경험이죠.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제서야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권리병원 얼마 갖고 가야 돼? 한 몇백 장 가도 돼. 어디서 그걸 받냐고요. 너 돈 있니?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쵸?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당직자가 잘 올라갈 수 있냐? 그 경로는 있어요? 부위원장님 다 계시고 공천 다 잘 받는 거 보장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여성에게 정치판이란 주변 권유로 입문, 현재 정치. 아까 그 당진에서 재선하신 분은요 비례받으려고 하다 도전했어요. 지역구로. 그래가지고 지역구라니까 힘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올라가셨던 이런 부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화는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말 핵심이 바뀌었을까는 아직은 더 바뀌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겪는 거는 심리적. 아까 제가 그분 암 발생했던 거. 그리고 20년을 그렇게 여성 정치인으로 살았는데 팽당하는 상황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 있고요.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경험을 한다라는 거. 성별 고정관념, 정당의 여성 후보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소극적. 오히려요, 선생님, 국민의힘이 이승만 자유당부터 해서 이름만 바꿔서 아주 오래된 역사인 거 아시죠? 정말 여성 정치인 양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이에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체계적이에요. 조국 혁신당이 아주 혁신할 것 같죠? 근데 체계적이지 않아요. 신생정당,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게 체계적으로 여성 정치인을 키우는 아카데미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구조를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일부 여성 정치인 양성에 대해서는 더 먼저 아카데미를 하더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은 여성의 의석 점유율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는요 지금 예전에요 80년대면요 박지원 그때는 지금 이제 뭐 9선 정도 되셨는데 80년대 여성 정치인이 1명 정도 들어가거나 2명 정도. 그때 누구였죠? 남자 옷을 입은 김옥선? 그분인가요? 아니면 또는 여성 정치인이 아주 극소수일 때는 그래 하나 정도 들어와도 돼. 여성 정치인이 아주 극소수일 때는 그냥 허락해줬어요. 남성 정치인들이. 그런데 IMF 겪고 2000년도 이후에 정치에 여성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돼서 막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386, 486, 586이 되는 이 남성 정치 그룹이 내 생계밖으로 뺏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는 네. 그래서 이 한정된 파일을 두고서 경쟁하는 그리고 혐오하는 이런 부분에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정치는 동의하나 이 여성이 내 지역에 들어온 건 아닌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왜 하필 내가 재수없게 여성이랑 이 판에서 싸워야 돼? 라는 거로 오히려 그런 문화나 비언어적인 분위기 있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못하는 저해 요인에 관련한 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정치 진입에서 성맹적 공천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 정치인이 들어가는 비례대표라든지 정당 공천 이런 이제 공천에 대해서는 제도가 다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지키지 않는 게 이 정치에서의 어떤 여성 정치의 진입에 대한 제도는 하여야 한다 그걸 지켜주세요.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알아. 근데 제도는 있으나 이거를 그냥 넘어서 버리는 여성의 정치 참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영입했어요. 뽑아야 되는데 권리당원 투표만이 최선인가? 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대표 심사, 제가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심사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비례대표 심사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기여도, 지지 기반, 대중의 인지도,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사로 일단은 이 서류상은 이런 심사 기준이고요. 근데 현행제도의 한계는 일회성 정치인, 비례대표로 선출됐으니까는 4년 하고서 공모해야 되는 다음에 공천을 주잖아. 이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간악과 일본의 아주 극우 정치이긴 하지만 지방 정치의 풀뿌리 정치는 아주 또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오래전부터 간악과 네트워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반이 출마해요. 그럼 월급 받아가지고 반은 조직에 내고 반은 활동비로 쓰면서 4년만 하고 다시 들어오면 다음 선수들이 다시 나가서 진출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이렇게 서로 이 협업을 했던 풀뿌리 정치 구조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당론에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성 정치인들 들어갔지만은 완전 이게 바빠요. 이거 쫓아다니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이런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제가 심사 기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광역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비례대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면 어떠냐라는 물론 이거 되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 우리 충북도당에서 먼저 하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여기 확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남성주 아까도 인사할 때 상무위원님 다 남성이었어요. 여성분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할 경우 성평등 여성정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라든지 지역에 이런 교수 이제 시민사회 활동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그리고 당연직으로 포함을 위원회는 여성위원회,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채용 비리가 많은 현실에서의 면접 심사 이렇게 블라인드 서류 심사 사실은 이렇게 해도 누가 누군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후보의 심사를 할 때 외부에서 영입을 하든 내부에서 당직자가 올라가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공익적 활동, 여성 권익,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활동은 했는지 그리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시대 과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당의 기여도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돈 많이 갖고 와가지고 내는 사람이 되면 이런 부분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지금은 비례대표를 뛰어넘어서 지역 공천을 하고 있는 이렇게 도전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 진입 장벽에서 첫 번째 문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잘 실제 이행이 제대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권한과 역할과 이 부여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다시 우리가 보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정치적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의 시급도 어떤 이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실제 가장 시급한 여성 정치인의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공천 과정에 대한 심사 과정 공개 이런 제도화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제 실효성 확보 관련한 것, 정치 자금 지원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고요. 정당 차원에서는 여성 인재 발굴, 당내 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공천심사 기준의 성평등 평가 반영,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서는 정치 리더십 교육, 여성 리더 네트워크 관련한 운영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심화와 사회 혁신의 핵심이고요.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필수 조건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막 질문을 잘 넣어야 돼요. 질문을 잘 넣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면 여성 당직자하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비례대표로 내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일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언니가 나 비례대표 들어갈 거야. 근데 뭐 지역구 출마할 거야 했을 때 그래도 어디 비례대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직자인 비례대표로 받는 게 난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난지 아니면은 정말 전문가나 그 분야에 어떤 만약에 돌봄, 보육, 가족 이런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가 날지 했을 때 유리한 조건 어떤 인물이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렇게 챗 GPT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려고 갖고 왔고요. 정당에서 내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당의 조직력, 공천의 신뢰성, 당내 충성도, 이미 당 활동을 해온 이 이력이 이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어려운 거는 실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성, 이 사람이 정말 여성 정치의 확대나 활성화를 위한 비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또 전문성이 별개 문제고,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끄럽긴 하죠. 뭐라도 하려고 의기투합하고 하는데 그 당의 장악력이든 당의 네트워크든 당의 기여도든 이것도 저는 또 약점인 영역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8천만 원 얘기했던 특별당비, 어떤 분은 3천 냈다, 어떤 분은 5천 냈다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얼마예요? 한 10년 전에 500이었어요. 알 수 없이. 이거 알 수 없어요. 이거 책도 못 찾아요. 챗 GPT도 이거는 공개되지 않아서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큰 금액의 특별당비, 여성 전문가나 단체 활동가는 우리 만약에 저기 정선희 소장님 들어가는데 이 특별당비 어떻게 낼 거예요? 어렵죠. 공정성 의문, 투명성 부족, 그리고 법적 리스크, 제도적 허점. 물론 이제 이 당비 받아가지고 또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허점이,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해결 방안으로는 내부 공천 절차의 투명화, 재정적 지원제도 도입. 청년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성도 어려운데 청년은 더 어렵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보 개인, 그리고 정당 규모, 공천 경쟁, 이게 이제 특별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재정 능력, 여성들이 여유가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당이 지역당인지 중앙당인지 이 가능한 수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공천 경쟁률에 대해서도 낮은 지역은 낮춰야 되지 않냐라는 것,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특별 장비만 따지기보다 전체 공천 비용 부담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부는 좀 황급하거나 일부는 가산점이나 우대를 두거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얘는 얼마, 이것도 투명하지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얘가 3,000을 냈는지 얘가 3,500을 냈는지 3,400을 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챗 GPT 그래도 얼마나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비례대표 1번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으니까 500만 원.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 일반 후보는 300만 원. 청년이나 약자, 여성 우대는 최소 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오히려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드리는 얘기죠. 근데 대신 저는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인식을 사실 역량을 오늘 이렇게 배우면 영향력을 펼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평등 정치는 이제 뭐가 어렵냐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는데 또는 이렇게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받았어요. 얘는 아무리 강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은 머리를 외우시고 가슴으로 느끼시고 실천의 현장에서 그걸 작동시킬 때 이 교육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교육원의 설치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연구원 이렇게 있지만은 여성 교육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아예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찍부터 진입해가지고 과정을 두는 것도 좋겠고요. 저는 여성 정치 양성을 하면 동시에 여성 경제 대학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 경제 대학도. 여성 정치 이제 NGO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모이자, 배우자, 함께하자, 변화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괜찮은 공천 가이드라인 이런 걸 외부에서 자원을 계속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여성 정치 NGO 플랫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 여성 정치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창립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정당에서는 니네 NGO잖아. 그리고 NGO에서 야 니네 정치 운동하잖아. 이래가지고 중간에 어중뛴 이런 상황이었던 그런 이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 NGO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만들면 좋죠.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어떠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을 못 잡는 게 문제고 이거 못 잡는 건 개인의 문제예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물론 이제 아직 10달 정도 몇 달 남았죠? 10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나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여성 친화적인 정책 수립. 진천군이 여성 친화 도시예요. 여성 의원님이 역할 하셔요. 군수님도 이런 더불어민주당 역할 하시잖아요. 보니까는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소개예요. 왜 경상도에 부산, 울산, 경남에 부산은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노인과 바다. 젊은 사람 다 떠났어요. 젊은 사람 다 떠났다고. 아랫역부터 다 물론 제조업의 위기죠. 제조업이 남성 중심적인 제조업이잖아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내 아를 낳아도 뭐 밥 먹었나 아는 찾아 뭐 이런 말에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여성 정치 어렵죠, 여성의 살기 어렵죠,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 더 어렵죠, 여성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마지못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충청도는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현희 국회의원님이 여성가족위원회 질의해 주셔가지고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에 대해서 확답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저랑 저희 시민사회 있는 분이랑 같이 작업했어요.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을 같이 목소리를 낼 때 국회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가족부 내려올 때 세종으로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행정부처가. 그러면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한 4-5개 있어요. 거기가 다 세종에 몰릴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는 오송, 하나는 저기 대전, 하나는 공주, 하나 세종. 불러서 있어도 되는 거죠. 또 하나, 충북의, 그러니까 충청권에 성평등 기반 인프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오송이 국제도시잖아요. 그러면 오송이 국제도시니까 이광희 의원님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오송이 국제도시니까 한국의 위상은 이미 국제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위상을 많이 올려져 있고 이미 K 문화가 많이 올려져 있어요. 이런 거 아시아 태평양 여성 유엔 본부 한국사무소 오송 유치. 이름이 길죠. 유엔 본부 중에 여성에 관한 이 기구가 있어요. 여성위원회. 그게 아시아 사무소가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그거는 그 시절이었고 지금의 한국은 충분히 한국 사무소를 유치를 해도 되는데 어디에? 행정수도 옆에 오송의 국제도시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죠. 청주는 직지 기록의 역사 도시예요. 기록에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기록을 많이 해요. 그래? 그러면은 여성 기록관 관리 하면 좋겠어요. 근데 청주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세종에서 얼른 그거를 또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왜냐 나라 국가기록관은 대전에 있고요. 여성사 박물관은 이제 경기도 북부에서 이제 서울로 들어온다고 그러고 딱 보니까 여성 기록관이 없어요. 여성의 삶에 대한 기록, 역사적으로부터 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유일하게 발굴한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도 이 공간을 만드는 거. 우리 아까 재단 대표님도 오셨지만 여성재단이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여성에 관련한 정책이 다 삭감되고 어려웠는데요. 충북만 달라요. 대전, 충남, 세종, 대전 이 충북 중에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충북도의 여성정책 관실에서 양성평등 정책 관실 여성재단이 이름이 그대로 있는 충남이나 대전에 이럴 때 다 없어지거나 흡수되거나 합병되거나 어려워졌어요. 근데 충북은 이걸 다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 역할을 이런 선생님들이 지역에 이 정책이 돌아가는 거를 보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드릴 말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다시 요약할게요. 먹사니즘 잘사니즘 여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성평등이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해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님이에요. 의원님이라는 여성의원이 적어도 정치에 들어가면은요.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 여성의 잘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전하게 살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왜 여성 친화도시 여자들만 얘기 이게 아니에요. 남자부터 얘기해라고 하려면요. 남성의 삶을 얘기하려면요. 여성의 삶을 담아야 돼요. 시대적으로 양성평등은 주제가 흘러가요. 여성에게는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고요. 남성에게는 돌봄의 권한을 강화해야 돼요. 고독사 어떻게 할 거예요? 돌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여성하고 남성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둘 다 오래 살아요. 둘 다 오래 살잖아요. 고령사회에 대해서. 특히나 58년대 때를 전후해서 2세대 베이비부모 2세대들 지금 나이 들어 가시잖아요. 8, 90 어르신들하고 다르게 나이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배운 사람이 나이 들어가요. 배운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거요. 제가 아가씨 때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하니까 15년 지나니까 제 새끼가 그 밥을 먹어요. 지금 들어가셔서 하셔야 15년, 20년에 그 정책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지금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 후기,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2000년도, 2002년도 20년 지나가 지금이잖아요. 행정수도 완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책이 하나쯤에 안 바뀌는데 그 흐름에 여기 계신 그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만 가면 소비하는 거예요. 실제 정책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대통령을 뛰어넘는 똑똑한 정말 공부하는 현장을 연결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시대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최전선에서
활약해 주시기를 응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원정규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 테이블을 세팅한 후에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못 받았지만. 저 참고로 제가요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만물 박사이지 학위 박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래서 진천은 혁신도시 인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님 분이 교수님들입니다. 우리 여성신앙 도시 실질력 그리고 우울경하고 상대적 혁신도시의 자재 지역. 잠깐 아까 홍보에서 빠지신 분이 있어서 우리 옥천 여성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영희 위원장입니다. 진평 여성위원장 맡고 있는 이양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이셨던 송미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군 여성위원장 박수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북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 참여 확대의 2월 과제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와 리더십 확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윤정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자치 현장,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간극을 좁히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임정규 박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우리 토론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진희 의원님이 토론자로 함께 해주실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시 할아버지 상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다 궁금해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서대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네, 정선희 충북 여성인권상담소 소장님. 장우정입니다. 아, 정선희 장우정. 그렇구나. 네, 그렇게 먼저 본인 소개하시고 한 7, 8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성불영양평가센터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장우정입니다. 네, 오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9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충북 성평등 민주주의인데요. 충북은 사실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에 성평등 하위 지역에 속해 있었고요.
이제 작년이 이제 겨우 중하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위로 올라가려면 사실상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와 진보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의회에서의 역할, 여성 정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말씀처럼 그런 참여가 지금 당장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해 주신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도 여성 친화적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성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있는 정책은 얼마나 잘 굴러가고 있는가를 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여성 친화 정책, 성주류화 정책이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충북에서는 잘 굴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잘 굴러가서 지금 충청부터가 중하위 지역에 있는 건가? 좀 얘기하려고 드리고요. 바로 여성 친화적 정책 중에 하나가 성주류화 정책이라는 것인데 성주류화 정책은 일반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예산 그리고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점에서 성평등 관점을 좀 적용해서 모든 사회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기획하고 시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주류화라는 것 자체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성주류화 정책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것과 성인지 예산이라는 제도입니다. 많이 언론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좀 정책이다 보니까 낯서실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별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런 거 아니고 그 충청북도가 예산을 쓰는데 이게 얼마나 성평등한 방향으로 가는가를 평가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별영향 평가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이것이 성별 격차를 해소하거나 사업이 좀 성평등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성인지 예산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격차를 확인하고 이것을 예산이 성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회 의원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셔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책이다 보니까 조금 낯섭니다. 정책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성주류화 정책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낯서실 텐데 특히 성별 격차가 크게 나는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서 여성의 참여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성주류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도가 잘 운영되기만 한다면 사실 여성의 참여가 확대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책에서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것이 나아가서 정치 참여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충청북도는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실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시구는 30페이지 보시면 7개, 6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이 85%거든요. 85%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법적 구정으로 다 규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이 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내 지역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이것과 관련한 교육과 관련한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교육은 단순히 공무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실무 교육이 아니라 정책에 있어의 성평등성을 담보하기 위한 좀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 실적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와 실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인 교육 운영과 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과 교육에 대한 것들은 충청북도는 전국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루어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평균 과제수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뒤처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 성별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과제수를 좀 상향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단순히 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정책이
개선이 돼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이 정책 개선 이행률이 높아야 되는데 충청북도는 이행률이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단순히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개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성별양평가센터와 같이 해서 개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문적이고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충청북도는 법령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법령을 개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 자체 규정을 좀 만들어놨는데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법령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뭐 청년특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거는 그 계획 속에 성평등 관점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충청북도는 이것이 좀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하나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좀 장기적 계획 수립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을 좀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경우는 충청북도는 굉장히 좀 사실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성인지 예산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종합 분석을 실시하는 등 굉장히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충청북도만 잘해요. 이게 기관별로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충청북도 안에는 여러 개 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도가 너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충청북도는 본인만 잘할 게 아니라 다른 시도를 좀 이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컨설팅이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의원님들 아마 돌아가셔서 그 성인지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엉망일 겁니다. 각 시군의 성인지 예산서 정말 엉망으로 작성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지적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게 공개되는 성인지 예산서인데 이것이 되게 좀 엉망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건 우리 도에 약간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견사 분석 연구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매년 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젠더 전문가의 참여를 하게 해서 성주리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게 충청북도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시군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역에 그 시군 의원님들이 오셔서 되게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과연 성별영향평가랑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가서 한번 좀 점검해 주세요. 점검해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냐, 이거 법적으로 우리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는 어떻게 작성되고 있냐를 좀 확인해서 이 성주리화 정책이 잘 굴러가야 실제로 성별 격차가 좀 해소되고 여성이 정책에 참여해야 정책 참여를 통해서 정치적 참여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충북 여성인권 상담소라고요. 이제 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기관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정성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평등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되게 포괄적이기는 하는데요. 여성의 이제 잘사니즘, 이제 안전 문제를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예, 내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성별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현실적인 그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젠더 관련 이슈의 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정치권에 진입하는 이제 젠더 정책 전문가, 현장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 여기 이수계 고모님도 이렇게 아까 축사를 하시는데 20년 세월이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흘렀어요. 예, 정치 안 하실 수 없었죠. 예, 속 터져가지고 그죠? 맨날 광장에 나가서 피해자 지원 또 이제 가정적 사회 질서에 저항의 메시지를 내고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왜? 한국에서 이제 그 구조적 성차별이 너무나 많이
이제 극렬하게 드러나는 곳이 젠더폭력 피해자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원정규 발제를 20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또 막 심장이 뛰었어요. 아, 심근경색이 오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왜 갑자기 요즘에 좀 차분하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가슴이 뛰나. 예, 저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니까 이 현장에 나온 거고, 또 정치에 대한 어떤 그 후원, 또 내가 지역의 이슈를 발굴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수기 의원님이 하고 있는 이제 생활정치 여성연대 오랫동안의 운영위원으로 또 서포트를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성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고 조금 이루어졌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락가락이었어요. 그런 세월의 20년의 스펙트럼이 싹 스쳐가면서 막 옛날에 뛰었던 가슴이 갑자기 여기 와서 왜 또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감성적으로 들었습니다. 폭력, 여성폭력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여성가족부 없애겠다, 여성을 지우겠다, 혐오 정치하겠다, 선거 정치 건드려서 이제 선거에 이용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배웠느냐,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교훈을 우리가 정치에서 구현해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그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정당에서 그런 것들을 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담아낼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충북 여성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힘이라든지 이제 여기 민주당하고 이제 진보당은 간담회 하자니까 간담회 응해 주셔서 했고요. 이제 뭐 정당별로 찾아다니면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대선 후보자들한테 어떤 정책이 있는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예, 국힘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주셨어요. 의원님들이. 예, 그러시고, 왜냐면은 이건 뭐 대통령 선거이기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지역의 의원님들이 나와서 맞이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내가 의회에서 한번 반영해서 질의도 해보고 모두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가 피드백이 오기를 지역에서 바라면서 가는 건데, 예, 참 제가 민주당에 왔으니까 애정도 있고 뭐 쓴소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정말 그런 피드백이 너무 없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흥분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 정부조직법도 제출되고 많은 기대가 있지만 정말로 그 기대에 미치는 이제 지역에서의 정책도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 계신 그 시군 의원님들, 예, 또 의원님이 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여성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이제 또 지역의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하고는 있지만은 이 방지법이 기본법으로 작동을 통합화해서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법 생기죠, 성폭력법 생기죠, 성매매 방지법 생기죠, 스토킹 방지법 생기죠, 교제폭력 이제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의 폭력 생겨야 된다 그러지. 각계각층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여성폭력 방지법이 이어오고 있다.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이제 정부의 통합하는 이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하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 그 중부벨트, 천안, 여기 청주, 대전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여성폭력에 취약한 지역이다. 청주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진천 음성까지는 이렇게 뭐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여기 왜 이렇게 범죄율이 높아? 폭력 피해율이 높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서울권 중심에서 그 범죄 발생률이 경기도나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고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돼서 벚꽃 엔딩으로 지면서 여기 버티고 있는 라인이라 상층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성 청소년 범죄 피해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특히 높고 신체폭력의 디지털 성범죄, 또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또 그다음에 이주민 관련한 노동 관련, 여성 관련 그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중부벨트에서 대단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천 음성 지역은 어때요? 행정안전부 앱에 가서 보시면은 5등급 기준으로 해서 항상 취약해서 5등급 내지 4등급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다. 예, 이거 뭐 한 10년 전부터 있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 예,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내가 담보해낼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안전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원준 교님 발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행스럽게 이렇게 중앙부처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젠더 기반한 이 현장 체계는 좀 탄탄합니다. 전국에서도 네트워크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의원님을 배출할 정도로 이렇게 인력 구조도 되게 탄탄하다 보니까 정책적 방어를 잘해서 정책관시도 유지하고 재단도 유지하고요, 시스템도 유지하고 있고요, 예산도 비교적 방어는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잘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소하게 장애인 성인권 교육이라든지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애니권 교육이라는 예방 교육의 어떤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곳곳에서.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현장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역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는 있어서 이것들을 얼른 복원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2025년부터는 정책 방향을 새로 짜게 5개년 계획,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중앙이 계획을 짤 때 지방 정부의 계획도 정치인들이 같이 들여다보고 피드백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잘 만들어 가야 되는 조직적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이슈를 이야기하면 스토킹, 친밀한 관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법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고요. 스토킹은 일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공공부분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서 작동하게끔 하는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이건 명분만 있죠. 2명만 인력 주문 사업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이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의원님들이 좀 준비하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고 실제 조례에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충북에서는 특히나 이제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이런 데서는 지역 특화 사업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수다벅스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방식의 되게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것을 반영하는 채널이 우리 의원님들이다. 저희가 여성 의원을 특별히 쫓아다녀서 남성 의원을 이렇게 가리지는 않아요. 해주신다면은 누구라도 약자에게 또 성별로 유리한 정책을 펴시는 의원님들한테 같이 화답해서 일을 잘해 나갈 그런 이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제 자살률이 음성, 충주, 제천이 5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증평, 괴산, 단양이 4등급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령화로 인한 또는 돌봄 체계의 부재에 의한 이제 부분이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폭력의 양면성이라고 보시고 같이 살펴주는 정책을 지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24개 있는데요. 12개가 청주에 있고요. 12개가 시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진천 같은 경우는 되게 당연히 상담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이제 전통적으로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조그만한 폭력 피해자 쉼터 하나뿐이 없어요.
대응이 안 돼요. 증평도 하다가 문 닫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조금 정비하는 것도 되게 인프라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없는 것도 좀 깔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산도 되게 취약하죠. 예.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음성에 관련해서는 이주 관련, 노동 관련한 외국인 지원센터 같은 거는 특화해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주시에서 처음 23년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시작해서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 확대돼서 충북 전역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처우가 대단히 낮아요. 그러면은 우리 처우를 개선해달라, 우리만 월급 올려달라, 120명 월급을 올려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청소년, 그 다음에 여성 지원하는 이 종사자의 모든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처우도 낮다는 얘기는요. 집지원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확보하도록 의원님들이 같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행정부를 압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망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생활의제 정치 그리고 정치가 박먹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랬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외곽을 맴도는 이 가슴이 두근거림이 있는데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제가 이제